은퇴라는 단어, 사실 30대나 40대 때는 꽤나 멀게 느껴지죠. 그저 월급 들어오는 대로 살아가고 눈앞의 일만 처리하느라 바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50대를 넘어서면 갑자기 주변에서 퇴직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부장님 퇴직하신대. 나도 이제 몇 년 있으면 그만둬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막상 내 차례가 되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은 58세 노후 자금 영원 은퇴 기자라는 제목을 토대로 은퇴가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어체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함께 짚어볼 건데요. 막연히 나중에 은퇴하면 뭐라도 하겠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쉽지 않은 여정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은 사례 3가지를 꺼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58세 노후 자금 영원 기자 이야기. 일단 첫 번째 사례, 제목에서 언급된 바로 그분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분은 20대 후반부터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회사에선 베테랑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기 분야에서 대단히 인정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재정적 준비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한 월급으로 애 둘 키우느라 허덕였고 노후 자금 같은 건 조금씩 부어놓으면 되겠지 하고 방심했던 거죠. 그러다 회사 구조 조정이 갑자기 닥쳤고 58세에 정리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정년을 꽉 채우기도 전에 회사를 나와야 했다는 거예요. 퇴직금을 받아봤자 대출 갚고 생활비 몇 달 충당하면 바닥나겠더래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기자라는 직업은 잃었지만 그동안 쌓아온 글쓰기 실력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실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 신문사나 잡지사는 정규직 기자보다는 프리랜서를 선호했고 나이와 경력만큼 대우해주는 곳은 거의 없었죠. 결국 이분은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와 노점상 비슷한 일을 시작했어요. 아는 후배가 운영하던 푸드트럭 일을 도와주면서 밤에는 여전히 글을 쓰려고 애썼답니다.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대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해요. 예전엔 신문사라는 틀 안에서 주어진 기사만 썼다면 이제는 개인 블로그나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기록하는 게 어쩌면 예전 기자 시절보다 더 생생한 기사거리가 되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이분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이제 기자 생활 끝났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포기가 아니라 나에게 남은 무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활용해보는 과정. 물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수입이 끊겨버리는 건 무척 힘든 일이지만 새로운 무대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2. 60세 퇴직 은행원, 고향에서 소상공인 되다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제 지인분 얘기인데 60세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은 예전에 제법 탄탄한 커리어가 있었죠. 20대 때부터 은행에서 근무했고 차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정년까지는 쭉 가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명예퇴직을 권유받게 된 거죠. 당시 고민이 많으셨대요. 명예퇴직금을 받고 나서 그냥 쉬어야 하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 취업해야 하나. 근데 잘 아시잖아요. 60세를 넘긴 나이에 은행권 비슷한 곳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주변 중소기업 정도가 있는데 급여 수준이 훨씬 낮기도 하고 그나마도 자리가 적습니다. 결국 이분이 택한 방법은 귀향 후 작은 분식집 오픈이었어요. 고향에 부모님 땅이 조금 있어서 거기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은행원으로 살아오면서 쌓은 인맥이 오히려 처음 장사 시작할 때는 좀 도움이 됐대요. 주변에서 그래도 차장님 그동안 잘해주셨는데 가게도 한번 가봐야지 하면서 찾아와줘서 입소문이 날 수 있었죠. 물론 한 번에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진 않았어요. 은행원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처음엔 힘들었다고 해요. 마진 계산부터 재료 관리, 직원 관리, 가게 홍보까지 은행에서 다루던 숫자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내 일이다 라는 책임감, 그리고 내가 평생 벌어온 돈을 날리지 않으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답니다. 몇 년이 흐른 지금은 그 분식집이 지역에서 제법 유명해졌고 가게도 두 번째 분점을 열 계획이라 하시더라고요.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생 2막은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른다. 대신 적극적으로 부딪혀서 뭔가를 배우고 시도해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또 하나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쌓아온 인맥이나 경험이 의외의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 62세 퇴직 교사, 외국어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다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62세에 교단을 떠나신 국어 선생님 얘기예요. 이분은 퇴직 후에 사실 그동안 못 해본 취미 생활을 좀 해보겠다면서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유학을 꿈꾸다가 사정이 안 되어 못 가신 게 늘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외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보니 2030대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래요.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싶어서 좀 겁이 났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떻든 배우는데 늦는 건 없다고 굳게 마음먹고 계속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들이랑 스터디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이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오신 분이라 학습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잘 아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앞장서서 스터디 계획을 짜고 학습 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역할을 했더니 젊은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우리끼리 모아서 온라인 커뮤니티 만들어 볼까요?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단톡방 하나로 시작한 소모임이 시간이 흐르며 SNS 커뮤니티로 발전했고 결국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조금씩 만들어서 공유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이 커뮤니티가 제법 커져서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랑 협력해서 오프라인 스터디 모임도 운영했다고 해요. 그 결과 이 은퇴 교사님은 비록 학교 교단은 떠났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기존의 교사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자유롭게 교육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더 좋다고요. 이 사례를 보면 노후라고 해서 내가 가진 전문성과 경력을 버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사회에 돌려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정리.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주변에 참 다양한 은퇴 후 삶의 모습이 있구나 싶을 거예요. 공통점도 보이죠. 모두 뭐라도 붙잡고 또 뭔가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도전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주는 제약 때문에 힘든 점이 분명 있습니다. 재정 계획. 은퇴까지 몇 년 남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재정적인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퇴직금만 믿는 건 위험해요. 작은 저축이든 자투리 투자이든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 재활용.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은 내 경험과 기술, 인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더 이상 못 쓴다고 단정 짓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해요. 배움과 도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요즘 흔해도 실제로 시도해보면 무척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데서 나이는 큰 걸림돌이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건 내 인생에서 일단락 지어야 할 시점이라기보다는 새롭게 탈바꿈할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20대, 30대는 평생 현역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갈수록 퇴직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리부터 은퇴 이후의 삶을 조금씩 상상하고 준비하고 이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누구나 58세 노후 자금 영원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재정적 대비와 경력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퇴직이 찾아왔을 땐 위 세 가지 사례처럼 나에게 남은 무언가를 제대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괜히 좌절만 하고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그래,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 2막 시작이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펜을 드는 기자처럼 새로운 발판을 만들어 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또 준비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것만이 은퇴 이후에도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